저번에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오르긴 했는데 네. 좀 편차가 있었잖아요. 네. SM은 엄청 잘 가고 네. 233740은 가긴 했으나 네. 좀 주춤거리고 있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하나. 헷갈리지 않게. 저는 이제 지난번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선택을 좀 드린다고, 이런 취향이신 분은 이렇게 가고 맞아요. 이렇게 좀 했는데, 세 가지나 주셨죠? 그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깔끔하게 하나로 가자. 좋다. 네. 이런 거 좋다. 그러니까요. 고민 없이 그냥. 그렇죠. 그냥 딱 하나로 가자. 네. 해서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지난달에도 네. 정말 네. 잘 이렇게 픽을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아마 달달하게 수익 내신 분들 많으실 네.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제가 했던 얘기가 네. 세 개가 있다. 네. 하나는 이재명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욕을 많이 먹었죠. 쇼츠가 아주 그냥 댓글이 아주 그냥. 이제 뭐 솔트룩스 네. 이런 AI주가 네. 있다. 이제 그 당시에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그래서 솔트룩스가 이제 엄청 올랐다가 맞아요. 다시 내려왔는데, 두 번째는 이제 더 욕을 많이 먹은 거. 중국으로 가는 방법이었다. 또 엄청 욕을 또 먹었죠.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중국으로 간다면 SM이나 네. 디어유나 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디오유도 진짜 많이 갔어요. 네, SM, 디어유 둘 다 엄청 갔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이도 저도 싫으면은 네. 그냥 233740 네. 코스닥 지수 2배짜리 네. 레버리지 ETF를 사는 방법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셋 다 많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다음번에 또 나오려면 또 올라가는 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약직. 그래서 지난번 이렇게 또 올라서 네.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 중국 관련돼서 네. SM이 좀 저는 되게 의아했거든요. 네네. 아니 이렇게 무거운 게 어떻게 뭐 새로운 아티스트가 뭐 대형 아이돌이라든지 뭐 새로운 뭐가 어떤 대형 콘텐츠가 나온다든지 네네네. 콘서트가 뭐 갑자기 크게 네네. 중국에서 확 돈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확 갈 수가 있어요? 이 무거운 주식이? 그렇죠. 보통 이제 엔터주라고 하시면은 네. 여러분들께서 엔터주가 이렇게 오르려면은 뭔가 이제 방탄소년단처럼 빌보드 차트에서 이제 엄청 뭔가 1위를 하거나, 블랙핑크. 그렇죠. 그런 큰 이벤트, 누구나 이제 알아주는 업적, 성과, 이제 이런 거나, 아니면은 어떤 대형 신인 그룹의 데뷔, 네. 누가 이제 데뷔를 딱 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 그런 거라든지 뭔가 그런 어떤 누구나 이제 들었을 때 수긍이 가는 그런 큰 이벤트가 있어야 오른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엔터주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착각인 게, 엔터주는 그 종목 자체의 어떤 아이돌의 인기라든지 네. 빌보드 차트의 순위보다는 그 엔터주를 뒷받침해주는 배경이 훨씬 중요한 섹터입니다. 대부분 주식들이 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게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로는 엔터주의 그런 아이돌의 성적이나 음원 순위를 떠올리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봐야 될 것은 엔터주 전체가 올라갈 만한 분위기가 갖춰졌느냐. 이게 사실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아이돌의 데뷔가 있어도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몇 배가 증폭돼서 엄청나게 이제 상승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아이돌이 나와서 인기를 끌었다 하면 주가는 하나도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중국의 한한령이 풀리기 직전이다 현재. 그러면서 뭔가 아이돌 콘서트도 하나 둘씩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이난의 워터밤에 K-팝 가수들이 간다. 이런 것부터 하나씩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그런 게 지금 다 이제 엔터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뉴스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지금 쌓이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에는 시진핑이 경주 에이펙에 참석을 하면서 11월에 결국은 한한령은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예정된 일정인데, 그 전까지 명분을 쌓아 나가는 거죠. 뭔가 이렇게 하나 둘씩 영화도 방영하고, 뭐 드라마도 방영하고, 콘서트도 하나씩 조금씩 열면서 간을 보다가 그때 가서 전격적으로 한한령 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SM이 별다른 이벤트가 없어도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핑 형이. 만약에 진핑 형의 마음이 바뀐다, 그러면은 이제 또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엄청난 하락세가 나오겠죠. 지금까지는 뭐 그런 징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배경이 있으니까 큰 걱정 없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SM의 대단한 이벤트라든지 어떤 엄청난 에스파를 능가하는 또 신인 아이돌의 등장, 꼭 이런 게 없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매수 이야기 나온 김에 네. 매도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뭐 SM도 그렇고 디어유도 되게 많이 올랐고 네네네. 솔트룩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네네. 되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체 종합 주가 지수 대비 아웃퍼폼한 종목들이 네네. 꽤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게. 네. 그럼 이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매도를 해요? 매도는 사실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할 때는 모두에게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잘 아무것도 내가 모른다.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의 경우에는 한 10% 정도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면은 조금씩 이제 팔아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종목마다 워낙에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른 경우인데 그걸 이제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고심 끝에 그러면 10%가 넘으면은 한 반 팔라고 하자. 대충 그냥 그래도 충분히 본인이 뭐 공부 잘 안 하고 산 거에 비해서는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10%는 반 팔고 20% 되면 나머지 팔아라.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매도 어떻게 해요? 그 질문 많이 받는데 근데 그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또 공부하고 열심히 이렇게 또 그 종목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렇게 되면 더 많이 벌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제 말씀드리는 기준이에요. 저도 교수님처럼 네. 50~60%씩 먹으면서 놀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그 수익권으로 좀 올라갔을 때는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해보세요. 이게 더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부터 이미 얘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겠다. 그게 보여요? 라는 감을 가지고 들어가죠. 물론 시간이 막 지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면 이제 그렇게 될 건데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르게 흘러간다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좀 빨리 빠져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미 중요한 것은 들어갈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충 어느 정도가 되겠다라는 가정이 있고 이게 이렇게 틀어지면은 나와야겠다라는 어떤 플랜이 다 있다는 거죠. 사기 전부터. 근데 보통 그 플랜이 없이 들어가니까 없죠. 많이 이제 오르긴 했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막 하시는데 사실 그 플랜을 갖고 들어가죠. 저 같은 경우는. 네. 왜냐면 휴라클림 프리미엄 콘텐츠에 신규 종목 편입합니다. 네. 있어. 오케이. 들어갔어. 근데 이제 얘기가 없는 거야. 네. 막 불안해. 이제 네.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제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는 또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그래 이게 올라갔다. 알아서 팔아라. 이런 거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너무 어려워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손절 라인 같은 게 있으세요? 네. 처음에 들어갈 때? 손절은 보통 5%. 5%? 5%가 제일 좋습니다. 왜요? 5%가 넘게 내려가면은 보통은 내가 조금 잘못 판단했을 확률이 높아요. 물론 5% 살짝 찍고 반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5%가 넘게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럼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뭔가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 80%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팔고 나왔다가 다시 충분히 밑에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5%를 손절선으로 잡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추천드리는 폭입니다. 칼같이 끌어도 돼요, 교수님도? 저는 제가 근데 5%를 이제 보고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정치 테마주 같은 거 있잖아요. 정치 테마주 같은 거는 이제 들어갔는데 5%가 넘게 떨어져. 그러면은 일단 튀어야죠. 그게 워낙에 이게 심하니까. 근데 제가 예를 들어 SM 같은 종목을 들어갔는데 5%가 막 넘게 내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뭐 시진핑이 뭐 마음이 변했다 이게 아닌 이상은 더 사는 편이긴 해요. 전체 판이 틀어진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시적인 그런 수급에 의해서 꼬이는 경우는 그냥 더 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 떨어졌다고 더 샀다가는 큰 화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튀는 편이고 이제 내가 전체적인 어떤 구도를 보고 들어갔을 경우는 더 사죠. 좀 대응 방법의 차이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 좀 이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언제는 5% 손절이고 맞아요. 언제는 더 사라는 거야. 이게 헷갈리실 거 아니에요. 이게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맥락을. 그러니까 그냥 저는 5%면 그냥 손절을 해라. 일괄적으로 잘 모르겠으면 뭐 억울한 경우 가끔 있지만 네. 그래도 그게 안전할 거다. 화를 피하니까. 그렇죠. 큰 화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큰 화를 당해버리면 시드머니가
말도 못하게 줄어들어서 재기가 힘드니까 그걸 더 우선시하는 거죠.